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쌤입니다. 2025년 고1 3월학평 해설 수업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30번부터 33번 출제되었던 광합성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합성이 뭔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광합성은 뭐냐면은 식물이 밥 먹는 거야. 식물이 밥 먹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도당을 만들려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여러분들 왜 시험 기간에 너무 막 힘들고 그러면은 머리 잘 돌아라 이러려고 포도당 캔디 먹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을 만드는 건데 식물은 우리처럼 식사를 못 하니까 얘가 먹는 건 뭐냐면은 빛이랑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제 빛과 이산화탄소가 지금 사람이 밥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것처럼 식물은 빛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에너지원,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공간이 중요했죠. 이 지문에서. 이 광합성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벽세포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벽세포라고 하는 데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이 이루어질 텐데 크게 명반응과 안반응 두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명반응,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낸대요. 이 화학 에너지는 안반응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 에너지는 광합성할 때 필요한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불필요한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부산물은 배출을 해요. 배출할 때 기공을 통해서 배출을 하죠. 그래서 기공의 기능이 산소 배출, 이산화탄소 흡수, 체내 수분 배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었고요. 이것은 뒤로 넘어갈 때 기후위기, 그 다음에 씨사식물의 어떤 특징 설명할 때도 쓰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에너지까지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차인 안반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안반응은 켈빈 회로라고 하는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하면은, 그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들인 이산화탄소를 지금 RUBP랑 결합을 하면, RUBP는 그 식물 안에 있는 애겠지. 결합을 해서 삼탄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대. 탄소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 포도당을 만드는 애인 거야. 그래서 화합물인데 그 삼탄당이 이제 포도당을 생성을 하는 애고요. 삼탄당이 포도당을 생성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생긴대요. 100%다 쓰이는 건 아닌가 봐. 그래서 뭐 포도당 생성하는데 뭐 70%나 뭐 그 정도 쓰이면은 나머지는 다시 RUBP로 재생이 돼. 그러면은 또 식물 바깥에서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RUBP랑 또 결합해서 삼탄당 만들고 삼탄당에 포도당 만들고 남은 건 또 RUBP가 되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회로가 켈빈 회로고요.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나오더라 하는 게 이제 안반응의 절차였어요. 그럼 다시 봅시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야? 포도당 만드는 거야. 포도당 만들려면 뭘 먹어야 돼? 빛이랑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돼. 이산화탄소가 RUBP랑 결합을 해야지만 삼탄당이 만들어져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밥인 거야. 근데 요즘 날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날이 뜨거워지니까 식물이 기공을 닫습니다. 왜요? 수분 배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물을 지키는 거야. 그치? 생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여기 이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밥 먹는 입이거든요. 그래서 밥도 못 먹게 돼. 수분 배출도 안 되고 밥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얘가 포도당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겨버려. 이런 문제를 이 C3 식물은 이제 한계로 가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새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부각되고 있는 식물이 C4 식물이야. 얘는 전체 식물의 5%밖에 안 되지만 광합성 양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씨사식물의 광합성의 특징에는 첫 번째 공간이 두 군데예요. 여벽세포랑 유관속초세포라고 하는 공간이 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얘는 첫 번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얘는 두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여벽세포에서 여기 똑같이 명반응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도 명반응, 여기도 명반응. 그래서 빛 가지고 물 분해하고 화학 에너지 만들고 부산물 산소인 거 똑같죠,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안반응으로 넘어갈 텐데 얘는 그냥 명반응, 안반응 이렇게 넘어가지만 얘는 안반응 1, 안반응 2로 나뉘게 돼.
그래서 이게 암반응이 켈빈으로였잖아. 켈빈으로가 이제 일어날 건데 그 전에 일어나는 암반응이 1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 얘가 암반응 1이 C사식물의 가장 큰 차이의 포인트예요. 얘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PEP라고 하는 애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PEP는 C3에 넣고 C4에만 있는 거야. C4에 PEP가 있어서 PEP랑 결합해서 사탄당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 사탄당이 여기 지금 어디예요? 여백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당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암반응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게 여백세포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백세포에서 사탄당 만든 다음에 이게 유관속초세포로 이동하게 되면은 암반응 두 번째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뭔데? 사탄당이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요. 아까 이산화탄소 뭐였지? 사람으로 치면 밥이었잖아. 근데 문을 열면은 이게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문을 닫아. 문을 닫는 바람에 이산화탄소 흡수가 안 돼.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 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얘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바깥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만 쓸 수 있었는데 얘는 사탄당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산화탄소가 되게 조금만 유입이 되더라도 사탄당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부스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켈빈이랑 똑같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알료비피랑 결합해서 삼탄당 만들면 삼탄당이 포도당 만들어요. 똑같아요. 자, 이 똑같은데 켈빈으로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 흡수가 줄어들면은 포도당 생성이 안 돼. 이산화탄소 유입원이 더 없어.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 유입이 줄어들더라도 아주 조금의 이산화탄소로 사탄당을 만들어내면은 얘가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 부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포도당을 생성하는 재료로 쓴다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큰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셨어야 됐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포도당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포도당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사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나요? 사탄당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탄당은 이산화탄소 자체 생성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바깥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안 돼? 그럼 포도당 만들 때 쓸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바깥에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안 돼도 사탄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산화탄소에다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C사식물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C3식물의 특징이 3탄당이었잖아요. C4식물의 특징이 4탄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C4, C3 이렇게 붙었지만 얘도 포도당은 누가 만들어요? 3탄당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C4식물은 4탄당도 있고 3탄당도 있는 거예요. 자, C3식물은 3탄당만 있어. C4식물은 4탄당만 있어.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C3은 3탄당만 있는 게 맞아. C4는 3탄당도 있고 4탄당도 있는 거야. 4탄당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갖고 만든 이산화탄소로 3탄당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4탄당도 있고 3탄당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당은 누가 만들어? 둘 다 3탄당이 만들 거야. 됐죠? 그래서 이름을 낚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C4는 그래서 4탄당도 만들고 3탄당도 만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PEP랑도 결합하고 이산화탄소가 알료비피랑도 결합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알료비피 결합, 이산화탄소와 알료비피의 결합은 C3, C4가 둘 다 똑같이 켈빈에러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뭐예요? 공간의 차이예요. 이산화탄소와 알료비피의 결합이 지금 C3은 여백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와 알료비피의 결합이 C4 같은 경우에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공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사실 필요한 설명 다 했는데 빨리 독해볼게. 자, 1문단이요.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이게 지금 C3 식물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이게 C4예요. 일반적인 식물 C3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당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이 있었죠.
를 해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 이들이 지금 C4잖아요. C4의 광합성 방식은 C3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문문을 통해서 이 글의 전체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C3 식물의 광합성은 여벽세포에서 일어난대요. 광합성은 명암 두 단계가 있는데 명반응, 명이니까 이제 빛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암 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요.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합니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이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니까 화학 에너지에 생성되는 양이랑 빛의 세기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무한정으로 막 올라가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산소 배출을 하고요. 자, 그래서 기공의 기능 첫 번째 산소 배출, 두 번째 이산화탄소 흡수, 세 번째 체내 수분 배출에서 이렇게 기능이 나열이 되면은 이제 비문학 독해를 하실 때는 넘버링 번호를 매겨주시면서 독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문단 가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암 반응에서는 아까 화학 에너지 만들었잖아요. 화학 에너지 생성했잖아요. 요거에다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생성하고 물이 생기는 단계래요. 암 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자, 이산화탄소 흡수했어요. 얘가 지금 RUBP랑 결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루비스코라고 하는 촉매가 더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이 결합으로 삼탄당이 형성이 되고, 자, 삼탄당은 화학적 변환해가지고 포도당 생성하고, 그리고 남은 화합물, 자, 삼탄당이 포도당 생성하고, 남은 애는 다시 RUBP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밖에서 들어오면 또 RUBP랑 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포도당 생성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회로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켈빈 회로라고 하게 되고, 그럼 켈빈 회로로 결국에는 포도당을 만들려면은 밖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적정한 온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야. 밖에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지구상의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랑 RUBP랑 결합을 할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삼탄당이어가지고 얘 이름이 C3 식물. 그래서 지금 식물 명칭의 이유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4 식물의 한계가 뭐예요?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게 되면은 기공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잘 어렵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루트를 타는 거죠? 가볼게요.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은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니까 아까 기공의 기능 3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공 첫 번째 산소 배출, 두 번째 이산화탄소 흡수, 세 번째 체내 수분 배출인데 얘가 지나치게 오픈되어 있으면은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니까 얘를 닫아서 체내 수분 배출을 최소화할 거예요. 그럼 흡수도 잘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공을 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포도당 생산이 왜 어려워져요? 이산화탄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잘 크지를 못하겠죠. 자, 가령에서 이제 그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의 예시로 기후현상,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현상으로 고온기후가 지속돼요. 그러면은 위와 같은 문제, 이산화탄소 흡수가 안 돼서 포도당을 못 만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쌀, 밀 이런 것들이 생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옥수수, 수수 등의 고온의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시사식물은 2개의 공간에서, 여러분들 이게 내신용으로 제가 수업하고 있지만, 자, 수능 독해를 했다면 제가 저번에 훨씬 강조를 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글이 전개될 때 1문단에서부터 일반적인 식물들, 어떤 식물들 제시를 한 다음에 1문단 마지막 줄에서 이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러고 갔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일반적 식물과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의 광합성 방식의 차이를 제시를 할 거야 하고 C3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고 C4 식물은 이렇게 가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 얘가 너무 중요 정보인 거지. 이게 핵심적인 차이구나 라고 잡아 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벽세포는 같이 명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암반응 첫 번째 단계로 탄소 저장을 한답니다. 자,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은 PEP랑 결합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사탄당이 형성이 됩니다. 얘가 여벽세포에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첫 번째 공간이고 어디서부터 두 번째 공간으로 시작되는지 공간 구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당 형성은 지금 여벽세포에서 형성은 되는 거야. 만들어진 거 형성이 여벽세포에서 되고 쓰여지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이제 유관속초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관속초 가게 되면은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농축되어 있다가 포도당 생성할 때만 쓰이게 되고요. 켈빈으로 똑같이 되니까 아까 쌤 판서한 거, 필기한 걸로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그 특징이야? C3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잘 안 되면은 광합성이 잘 안 돼. 얘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흡수해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애를 만들어서 켈빈 회로를 작동시킬 수 있어가 지금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래서 유관속초 세포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광합성 효율이 더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되게 양은 적지만 광합성을 정말 많이 하는 아이야 라고 해서 밥을 조금 먹어도 가성비가 좋은 식물이야. 그래서 우리 미래에 어떤 그 작물로서 중요한 희망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번 보시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진화되는 과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광합성을 하는 목적은 포도당 생성이요. 그 다음에 C3 식물, C4 식물이 3탄당, 4탄당 이 만들어져서 그렇지요. C4 식물에 대한 연구 필요한 까닭은 기후위기. 자,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4탄당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추가로 배출해서 그렇습니다. 2탄이라고 썼지만 이산화탄소인 거 아시죠? 자, 31번 가시게 되면 명반응, 앙반응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산소랑 물이 부산물로 생성이 됩니다. 1번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거는 니은이 필요하고요. 기억은 필요하지 않아요. 2번 보시게 되면은 그 분해하는 게 빛이 물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 나오는 게 산소였잖아요. 맞을걸요? 빨리 보고 올게요. 빛이 물 에너지, 물 분해에서 산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시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물의 분해가 정신 차려. 물 분해하는 거 맞네? 빛 에너지로 물 분해하고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 분해가 맞네요. 자, 지금 물 분해가 지금 산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빛을 활용하는 거죠. 빛을 활용해서 물이 분해되고 산소는 부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활용한 분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틀렸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명반응인데 명반응은 기억하고 니은이 둘 다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은 물 재생은 그냥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요. RUBP 재생하는 반응이 켈빈 회로였잖아요. 켈빈 회로는 그 C3이랑 C4랑 둘 다 있기 때문에 RUBP를 재생하는 반응은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강해지도록 활성화되는 것은 명반응에만 해당하고 암반응에 해당 안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참고로 또 기억해줘야 되는 것이 그 반응이 활성화된 게 상한선이 있더라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2번 가시게 되면은 디귿의 원인을 추론한 게 이산화탄소 줄어드는 거. 이건 내가 지문 수업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A가 지금 어디예요? 그 여백세포죠? 그 다음에 B도 여백세포죠? C가 유관속초세포죠? 그리고 켈빈 회로가 뭐였습니까? 이산화탄소랑 RUBP랑 만든 다음에 결합한 다음에 포도당 만들 거야. 요거였잖아. 얘도 똑같이 이산화탄소랑 RUBP랑 결합해서 포도당 만들 거야.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생기는 탄소화합물이 사탄당이죠. 사탄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에다가 PEP랑 결합해가지고 사탄당이 만들어지면 이 사탄당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배출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는데, 아니 A의 켈빈 회로랑 C의 켈빈 회로랑 켈빈 회로가 작동하는 절차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왜 결합이 달라지겠어? 자, C의 켈빈 회로에서도 PEP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RUBP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이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얘가 적절하지 않았고요. 얘 제가 공간 방금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3탄당 만들어져. 여기는 4탄당 만들어져서 이동할 거야. 자, 포도당을 생성한다고 안 했어요. 포도당 생성에 기여합니다. 포도당 생성이 어떻게 기여합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요. 3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명반응이잖아요. 명반응이 일어날 때 둘 다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명반응이고 이 명반응은 둘 다 여백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은 이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한 게 어디서 필요하냐면은 켈빈 회로에서 필요하잖아요. 이 켈빈 회로가 지금 A와 C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지문 여기까지 봤지? 광합성 지문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